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의 동원쌤입니다. 문법 수업 우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 시간에는 문법 요소 중에서 세 번째 시간 표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실까요? 갖고 있는 프린트 21강이라고 쓰여 있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국어의 시간 표현은 시간을 드러낸다는 거거든요. 두 가지 방법으로 드러냅니다. 그것이 시제와 동작상이란 말입니다. 우리 용어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자꾸 이제 말해보고 문제 풀어보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용어 자체가 낯설어서 좀 두려움이 알게 모르게 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시제는 다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용어죠. 과거, 현재, 미래 시제가 있다. 그리고 그럼 과거 시제는 뭐라고 하느냐? 뭘 과거 시제라고 하느냐? 그때 발화시와 사건시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자, 발화시라는 거는 말하는 시간, 사건시는 사건이 일어난 시간입니다. 과거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 밥을 먹었다죠. 그러면 밥을 먹은 사건은 어제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지금 하죠. 그래서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발화를 좀 나중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선다, 먼저 일어났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현재는요, 내가 지금 밥을 먹는다예요. 먹는다예요. 지금 밥을 먹고 있죠.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을 지금 표현하죠. 지금 바로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건이 일어나는 거랑 말하는 거랑 동시에 일어난다. 그 다음에 미래 시제는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 발화시가 먼저 있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건시가 나중에 일어난다. 나중에 사건시가 일어난다. 늦게 온다. 발화시가 사건시에 앞선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나는 내일 밥을 먹겠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먹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주 간단하게 발화시와 사건시를 통해서 과거란 뭐냐?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선다. 현재는 뭐냐? 일치하는 시간이다. 미래는 뭐냐? 나중에 사건이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간단한 개념을 잡아봤고요. 그 다음에 동작상에는 진행상과 완료상이 있다. 진행상, 진행되고 있고요. 완료는 이미 끝난 거예요. 쭉 끝난 상태로 쭉 이어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것들은 앞으로 차례차례 살펴보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시간 표현은 시제와 동작상, 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 동작상은 진행상과 완료상이 있다는 그 틀만 여러분이 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시제 본격적으로 과거 시제부터 차근차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시제, 먼저 이미 일어난 사건을 뒤늦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다운이는 어제 도서관에서 책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라는 시간 부사어를 통해서 엇이라는 과거를 나타내는 시제 선, 어말, 어미를 통해서 드러냅니다. 책을 읽은 사실이, 열심히 읽은 사실이 어제 있었던 거를 지금 뒤늦게 좀 말하는 거죠. 개념을 잘 상기시켜 보세요. 우리는 지난 주말에 멋진 영화를 보았다. 지난 주말, 이것도 시간 부사하고 at도 마찬가지 있죠. 멋진 영화,
멋지다의 니은이라는 관형사형 전성 어미고 있지요.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멋지는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뒤에 나오게 될 뭐 상대 시제 개념으로 요거는 이제 그때 당시에 좀 이제 현재다. 그러니까 이제 형용사 같은 경우는 관형사형 어미로 은이나 니은이 이제 현재거든요. 얘가 이제 멋지다가 현재인 거야. 그렇죠? 형용사인 거야. 멋진다가 안 되니까 형용사인데, 형용사 같은 경우에도 시간을 드러낼 수 있거든요. 관형사 어미가 붙어가지고. 그래서 은과 니은이 붙으면 기본적으로 얘는 현재를 나타내는 거야. 그런데 보면 이게 좀 안 맞잖아. 과거인데 왜 이게 현재냐?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멋지던 뭐 이런 거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좀 있어요. 뒤에 나오게 될 뭐 상대 시제, 절대 시제 개념을 여러분이 좀 이제 잘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뭐 미리 나왔으니까 간단히 언급하자면, 이거는 이 뒤에 나와 있는 거, 요거를 본다면은 이거는 사건이 일어난 거는 그 당시를 보면은 절대 시제지만, 요거를 이제 상대적으로 보면 과거에 일어난 현재다. 과거 속에서 현재 그때 일어난 거 아니냐라는 차원에서는 상대 시제로서 현재형 관형사형 어미가 인정이 됩니다. 아셨죠? 멋지던이 아니라 멋진이라고 해도 과거인데 현재를 써도 무방하다. 상대 시제의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 아셨죠? 그 개념 다시 한번. 이게 과거인데 멋지던으로 해야 맞을 거 아니냐. 과거니까. 그렇지만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쓴 이유가 뭐냐. 상대 시제 개념으로는 현재를 인정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뒤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더 자세히 설명하고 이해하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문. 방금 전에 읽은 책을 이해하기 쉽지 않았다. 그러면 at이 있으니까 과거 맞고요. 읽은은 동사, 읽다가 동사잖아. 동사 같은 경우에는 관형사형 어미, 은이나 니은으로 과거를 나타내요. 이거랑은 좀 다르지. 형용사는 은과 니은이 현재야. 그런데 동사는 이것이 과거야. 동사는 이제 는이 현재고요. 현재 파트에서 공부할 겁니다. 여기 보세요. 예쁘다는 형용사거든.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은이나 니은이 오면 현재 시제를 말하는 거다. 근데 이것도 이제 과거니까 이것도 이제 상대 시제 개념으로 본 거죠. 그다음에 이제 취미가 독서인 사람은 누구냐? 그래서 독서 다음에 이제 이게 서술격 조사잖아요. 서술격 조사. 조사에는 역시 니은이 오면 현재 시제가 된다. 그리고 요거 두 개는 이제 형용사일 때는 은이 오면 현재고, 서술격 조사 같은 경우에는 니은이 현재 시제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이제 설명해 주는 거고. 다음에 용주가 읽던 책이 재밌어 보였다. 여기 엿에 보이었다니까 어시 있어서 과거가 되고요. 그다음에 던은 이제 과거 중에서도 회상의 의미가 조금 더 있는 시제가 되겠습니다. 선어말 어미가 되겠죠. 어말 어미가 아니라 이거는 전성 어미죠. 과거 회상의 전성 어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어제 지난 그다음에 그다음에 던 이런 것들이 과거를 나타낸다는 것만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딱 봐도 이거는 책을 지난번에 읽었네. 과거 시라는 것을 충분하게 알 수가 있겠죠. 그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문 볼까요? 4번. 비가 내리자 아름답던 꽃이 떨어졌다. 만약에 이거를
아름다운으로 하면 상대 시제 개념으로 이제 현재를 쓴 거죠. 근데 done이라는 과거 회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전성어미 쓴 것이고, 떨어졌다에 어시 있죠. 지었다니까. 중학생이 done, 여기 서두주사 이다에 done이 붙어도 과거가 나타나는 것이고, 어시 당연히 과거고요.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게 6번 보면은 그때는 떡볶이를 많이 먹었었지 엇을 2번 썼단 말이에요. 요거는 과거와의 강한 단절이다.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때는 떡볶이를 많이 먹었었지 지금은 그때만큼은 안 먹는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혹시 이제 사귀게 되면 특히 이제 여친한테 너 처음에 사귈 때는 정말 예뻤었는데 이런 말 했다가는 뺨 따고 맞는 겁니다. 지금 안 예쁘다는 얘기가 깔려 있는 거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당신은 항상 예뻐요. 너는 항상 예쁘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알았죠? 엄마한테도 용돈을 바랄 때 엄마 사진 보니까 참 예뻤었네?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는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가 않아. 우리 엄마 최고야 최고.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정? 인정. 그 다음 또 뭐 있나 봅시다. 그래서 지금은 떡볶이를 잘 먹지 않는데 당시에는 많이 먹었었다. 같은 얘기죠. 또 비슷한 예문으로 그때 이곳에서는 코스모스가 피었었지 지금은 안 피었다. 어릴 때 우리는 이 언덕에서 뛰어놀았었지 지금은 안 논다. 너무 커가지고 어른 돼가지고 약간 좀 쓸쓸함이 좀 있죠. 자, 그 다음에 7번째를 보면 더가 이제 그 회상의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 회상의 의미가 있어. 그러면 요 별표시는 나는이 들어가면 비문이라는 소리예요. 이거는 비문. 제대로 된 문법적인 문장이 아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더가 쓰인다는 얘기는 1인칭일 때는 안 된다는 거야. 나는 어제 학교에 가더라? 이게 좀 어색한 거예요. 너는 어제 학교에 가더라? 인정. 그는 어제 학교에 가더라. 이런 말은 괜찮단 말이야. 즉 주어 2인칭에 제약이 있는 거야. 1인칭일 때는 1인칭 주어일 때는 좀 제약이 있는 거야. 여기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의문문일 때는 이렇게 또 의문문일 때는 내가 어제 학교에 가더냐? 가능하고요. 네가라는 2인칭은 안 되는 거야. 2인칭은 안 되는 거야. 비문이니까. 비문이고 그가 1인칭, 2인칭, 3인칭에서 의문문일 때는 2인칭은 어색한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요 문장의 의미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인칭, 2인칭, 3인칭일 때, 의문문일 때는 2인칭이 안 되고 평서문일 때는 1인칭이 안 된다. 이렇게 1인칭 주어 사용에 좀 제약이 좀 있더라. 이런 얘기를 보여주려고. 요게 좀 이제 심화 문제로 나올 수가 있거든. 자, 좀 설명을 좀 볼까? 선어말 어미 더의 쓰임의 제약이다 라고 나왔네요. 자, 1인칭 주어 사용에 좀 제약이 있다. 내가 행진을 하고 있더라? 안 된다는 거야. 나는 참 착하더라? 안 된다는 거야. 우리들이 다 함께 운동을 하더라? 안 된다는 거야. 1인칭일 때는 안 돼. 더 쓸 때. 그런데 이런 제약이 꼭 절대적인 것은 아니야. 특수한 경우. 어떤 게 내적 경험을 나타내는 용언이 사용되거나 스스로의 행동을 좀 객관화하여 표현할 때, 객관화라는 말은 좀 멀리 떨어져서 자신을 보는 경우 객관화에 표현한다고 하죠. 해줄 수 있다. 예를 들어봐. 그때 난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나더라. 나는이니까 1인칭이잖아. 나더라. 내적 경험인 거야. 생각이 나는 거니까. 나한테는 동사일 때는 더와 괜찮다. 또 나도 무척 기쁘더라. 내적 경험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되는 거죠. 기쁘다. 그 다음에 나도 몰랐는데 내가 명품을 사고 있더라. 더라.
내가 수행동 객관화하여 표현할 경우 또 비슷하게 내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가 혼자서 학교에 가더라. 뭐 이상하게 뭐 쓰러져가지고 사고가 나가 쓰러져가지고 뭐 비몽사몽일 때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학교에 가고 있더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원칙과 예외적인 것들, 특수한 용법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그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잘 분석하고 예문을 분석하면 여러분들이 배운 거 가지고 충분히 응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겠다 싶은 겁니다. 설명을 차근차근 읽어보면 돼요. 내적 경험이 무엇이냐, 행동을 객관화해 표현할 경우가 어떤 경우냐에 따라서 이 문장의 옳고 그름을 1인칭일 때는 원래는 제약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가능하더라. 문제는 이 문장이 이것이 내적 경험인 것인지 아니면 행동을 객관화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 여부가 여러분에게 중요한 능력이 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과거 시제, 과거 같은 경우는 시제를 보통 이제 선어말 어미 at과 ot으로 많이 드러내요. 그런데 이 at과 ot의 좀 특수한 용법이 좀 있어요. 약간 좀 벗어나는 거라는 거죠. 완료 또는 완료 지속을 나타내거나 그럴 때는 과거 시제가 아니라 현재 시제다. 분명히 at을 썼는데 완료 또는 완료 지속을 나타낼 때에는 현재 시제가 되더라. 보세요. 길수는 어머니를 닮았다. 지금 길수하고 딱 얘기할 때 야, 너는 엄마 닮았다 라고 말한다면 완료 지속이라고 봐야 되죠. 비슷한 겁니다. 완료 지속이 쭉 이어지고 있는 거죠. 잘 익었다. 영수이가 빨간 옷을 입었다. 입고 있는 상태죠. 그 아이는 퍽 귀엽게 생겼다. 거기 섰거라. 썩 물렀거라. 잘 보세요. 과거인가? 과거에 일어난 일을 말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과거에서 있고 쭉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런 것이다. 그럴 때는 현재 시제를 의미한다. 다 현재 시제다. 현재 시제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미래를 나타내요. 미래의 의미를 나타내요. 미래 상황을 표현한 경우가 있습니다. 실현 인식이라고 하는 건데 너 내일 소풍 다 갔다? 무슨 어떤 이유가 있겠죠. 내일 비가 많이 온다는 예보가 있다거나 폭풍우가 치고 태풍이 불고 그럴 경우라거나 내일 가기로 한 무슨 랜드가 뭐 망했다거나 뭐 그럴 때는 소풍 다 갔다. 약간 좀 이제 비아냥거리는 그런 느낌인 거죠. 너 내일 소풍 다 갔다. 이런 말들. 내일 일어날 일을 왜 과거 시제 at을 쓰는 겁니까? 내일 소풍을 가지 못할 확률이 100%이기 때문에 과거의 의미로 써버리는 거죠. 과거의 at을 써버리는 거야. 다시 한번. 내일 소풍을 가지 못할 확률이 100%이기 때문에 마치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at을 쓰는 거예요. 확실하게 일어난 일이다 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 at을 쓰는 것이다. 너 장가는 다 갔다? 너 오늘 집에 들어오면 혼났다? 해외여행이라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요거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다. 요거는 다 이제 실현인식이라고 해요. 실현인식이다. 그래서 미래에 확실히 일어날 일을 강조하기 위해서 at을 쓴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과거 시제 이렇게 정리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현재 시제. 현재 시제는 발화시와 사건시가 일치하는 시제를 현재 시제라고 해죠. 책을 읽는 학생들 전성 어미로 관형사형 전성 어미로 는이 와요. 동사일 때. 즉 읽다가 동사니까 만약에 읽은 학생들이다 하면 과거라는 거 알잖아. 그래서 읽다가 동사인데 동사일 때 시제를 나타내는 전성 어미로 는이 온다는 것은 알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라는 시간 부사어, 시간 부사 역시 는이라는 현재 시제
시제 선어말 어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잘 읽는구나. 는이 있죠. 는이 있죠. 요거 읽는구나. 근데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요것이 이제 감탄형 어미라서 동사일 때는 항상 는구나를 쓰기 때문에 현재임을 알 수가 있고요. 형용사는 구나를 쓰죠. 예쁘구나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나무는 작은 꽃을 피운다 할 때 요 작다가 형용사거든. 형용사일 때는 니은이 현재이다. 전성 어미로. 피운다. 피운다. 요거는 뭐예요? 니은이 들어간 거야. 핀다. 꽃을 피운다. 피우다에 니은이 들어간 거지. 선어말 어미예요. 이것도 현재 선어말 어미.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가 는하고 니은이 있는 거야. 알았지? 이 나무의 꽃은 참 작다. 형용사는 기본형이 현재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먹었다 이렇게 해줘야 되죠. 써줘야 되죠. 의사인 영민. 서술격 조사 이다 같은 경우에는 니은이 있으면 현재가 되는 것이고, 다음에 7번째 예문 볼까요? 영민은 의사이다. 영민은 의사이다. 주어 서술어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기 보면 이다가 서술격 조사는 기본형이 현재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8번째 형용사 있다, 없다는 있다 같은 경우는 동사로도 쓰여요. 예문이 그렇습니다. 뭐 그 자리에 있는다 이렇게 표현 가능하거든. 근데 보통은 이제 형용사로 많이 쓰이죠. 형용사 있다 없다 같은 경우에는 관계사형 어미로 원래 현재 나타낼 때는 은이나 니은 쓰는 거잖아. 그런데 얘는 는이 쓰여. 는이. 봐봐. 책이 있는 학생들은 이리 오고 책이 없는 학생들은 저리 가거라. 현재야. 이거는 현재 나타낼 때 나타내는 거지. 그러니까 책이 있은이라는 게 가능한가 봐봐. 있던이 맞지. 있던. 있은 던이 쓰이지. 그 다음에 9번째 특이한 거야. 특이한 거니까 쌤이 이제 물어다 놓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있군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 볼까요? 현재 형태로 표시되는 그 밖의 시간들. 달은이죠. 달은 지구를 돈다. 어떤 보편적인 사실일 때 현재를 나타내는다. 현재로 나타내는 것이고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마찬가지고요. 여기 난 돌아오는 주말에 영희를 만난다. 이게 미래야. 미래. 미래인데 현재로 나타내요. 또 며칠이면 난 첫 월급 받는다. 마찬가지고 는이고요. 그래서 미래 시제가 있는가? 뭐 get이 있지만 이 get이 뒤에 배우겠지만 get은 이제 뭐 추측이나 가능성, 의지, 뭐 어떤 돌려 말하기 이런 걸로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과연 미래의 의미가 있느냐? 현재 시제가 딱 보면 미래를 대신한다라는 그런 이론도 있습니다.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내용이나 봅시다. 5번째 이제 미래 시제 보겠습니다. 미래 시제는 사건이 나중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건 시가 발화시보다 나중에 일어난다. 이런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내일이라는 시간부사로 미래 시제 나타내고 get 대표적으로 get 쓰이죠. 그래서 get이 이제 상황에 따라 문장에 따라 단순 미래 또는 의지를 나타낸다. 의지. 내일 제가 책을 꼭 읽겠습니다. 라고 하면 내일까지 읽어와. 숙제야.
네, 제가 내일까지 꼭 읽겠습니다 하면 그때는 이제 의지가 드러나는 거죠. 내일 책을 읽겠습니다. 제가 뭐 의지 뭐 어떤 제한이나 뭐 그런 거 없이 하면 단순 미래일 수 있고요. 상황에 따라 조금 이제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2번 보면 조금 뒤에 마저 읽을 예정이다. 읽을 전성어미죠. 전성어미는 을이나 리을로 이제 드러낸다. 그다음에 내일 우리 집에 올 사람은 나에게 말해줘. 전성어미 다 전성어미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내일 우리 집에 올 사람은 네 나에게 말해줘. 이건 내일 집에 온다는 거죠. 단순 미래가 거의 맞고요. 요거는 조금 더 마저 읽을 예정입니다. 좀 의지가 좀 느껴지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소풍을 떠날 가능성은 극히 적어. 소풍을 떠날 종이 치고 있네요. 떠날 가능성은 적다. 내가 추측하는 거잖아. 추측이나 떠날 가능성이다. 이런 얘기. 추측이나 가능성이다. 3번. 오늘은 꼭 다 읽을 것입니다. 읽을 것도 이제 을 때문에 의지를 드러내고 예쁠 것이다. 그 애는 예쁠 것이다. 이거는 추측이나 가능성이죠. 중학생 1 성현이가 잘 지내나 궁금합니다. 역시 추측이나 가능성이고. 6번째. 성현이가 지금쯤 고등학생이겠습니다. 추측이나 가능성이죠. 잠실 종합운동장 정도의 크기면 약 7만 명은 수용하겠습니다. 추측이나 가능성이죠. 이 운동장은 약 7만 명 정도를 수용할 것입니다. 추측이나 가능성이죠. 내일은 눈이 내리겠다. 내일은 눈이 내리겠는데 추측이나 가능성입니다. 의지일 수는 없죠. 저는 이번 시험에 반드시 합격하겠습니다. 요거는 의지가 확실하죠. 그 다음에 11번. 예문을 좀 많이 들었어요, 선생님이. 여러분 참고하시라고. 11번 예문 볼까요? 두 손 모아 그녀의 행복을 빌리라. 선어말 어미 중에 get 말고 리도 미래를 나타내요. 중세국어에서 좀 많이 활발했다. 중세국어 시대에서. 내가 당신의 부탁을 꼭 들어드리리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어제 사람들이 많이 다쳤겠다. 그러니까 과거 상태에 대한 추측으로 get이 쓰여요. 추측이죠. 지금 서울에는 비가 내리겠다. 현재 상태에 대한 추측이에요. 자, 이거 비교할 수 있겠죠. 어제 사람들이 많이 다쳤겠다. 다쳤다 라고 확신할 수 없을 때 다쳤을 것 같은데 다쳤겠다 이런 얘기죠. 다음에 13번. 나도 그 정도의 양은 마시겠다. 가능성이 좀 더 농후하죠. 추측이나 가능성보다는. 마시겠다. 그 다음에 아까 맨 첫 시간에 얘기했던 뭐 절대 시제, 상대 시제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절대 시제는 발화시를 기준으로 하는 시제예요. 상대 시제는 사건시를 기준으로 하는 시제입니다. 일단 개념이 그래요. 발화시는 말하는 시간, 사건시는 사건이 일어난 시간을 말하는 거죠. 자, 두 개의 예문이 있어요. 그는 집 앞을 지나가는 사람에게 말을 건넨다. 그는 집 앞을 지나가는 사람에게 말을 건넸다. 보면 말을 건넸다. 지나가는 이 말을 하는 순간 보세요. 보면 이제 얘는 현재 지나간다는 게 동사거든. 현재 얘 보면은 현재고 얘는 현재고 얘는 건네었다니까 과거란 말이에요. 그럼 좀 이상하잖아. 현재에서 현재다. 말을 건네는 시점에서 지나가는 사람이다. 동시 상태니까 가능한데 과거 시점에 왜 현재가 좀 이 니은 문제 좀 언밸런스한 거야. 이상한 거야. 과거라면 지나가던 사람에게 말을 건넸다.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자, 그 문제입니다. 자, 기억에 안긴 문장에 관현사형 어미 는이 쓰인 것은 문제가 안 돼요. 왜? 현재 시제니까요. 현재 관현사형 어미가 쓰인 거죠. 근데 니은 같은 경우는 얘가 아는 문장, 즉 얘가 아는 문장, 이게 안긴 문장이지? 아는 문장이 과거예요. 과거잖아.
안긴 문장도 분명히 과거를 나타내는데 현재시 관현사형 어미 는이 쓰였다. 요거를 좀 이게 문제다라는 얘기잖아요.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절대시제, 상대시제 개념을 이제 도입한 거예요. 자, 관현절의 시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상대시제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상대시제 관점에서 보면은 니은의 안긴 문장, 즉 니은은 지나가는 사람에게 말을 건넸다 이거잖아. 요것이 현재고 요것이 과거. 이게 안 맞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러면 상대시제 관점에서 보면 니은의 안긴 문장의 시제, 현재 시제, 이게 안긴 문장이야. 현재 시제가 돼요. 그 이유가 중요한 거야. 왜냐하면 상대 시제는 사건시를 기준으로 보는 시제이기 때문에 그래. 사건시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자, 아는 문장의 시제인 과거가 바로 기준시가 되죠. 따라서 기준시가 사건시인 과거이기 때문에 과거를 이거 중요하다. 과거를 기준으로 보면 안긴 시제는 현재가 된다. 는이 쓰일 수 있다. 봐봐. 말을 건넸다. 과거죠. 건넸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일어난 사건, 지나가는, 그러니까 과거로 슝 가서 그때 당시에 그 사건이 일어난 거야. 과거로 갔을 때 일어난 거야. 그 시간대에 동시에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지금 발화시에서 그때를 말한 게 아니라 슈 타임을 타고 갔어. 과거로 갔다 치는 거야. 과거가 절대 시제인 건넸다가 기준으로 봤을 때 그때 말을 건넸다 하는 시간에 일어난 거야. 동시에. 그때는 현재가 가능하지. 자, 여기서 가만히 말하는 것이 그때 당시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간 타임을 타고 이동했다고 보면 되는 거야. 과거로 한 발짝 옆으로 간 거야. 그러면 그 과거에서는 그게 동시에 일어나는 건 현재인 거지. 과거 시점에서의 현재다 라고 이해하면 어떨까? 과거 시점에서의 현재다. 과거로 가서 현재다. 그때 당시에는 말을 건넸을 때는 지나가는 게 지금 그때 당시에 일어난 거란 얘기야. 동시간대로. 개념 잡았니? 여러분들. 그래서 상대 시제는 관형절로 안긴 문장이나 이어진 문장의 시제 현상을 설명하는 데 유용한 개념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 있는 문장을 보면 현재 문제 없다. 현재 말을 건넬 때 그 사람이 지나갔으니까 얘는 no problem. 근데 말을 건넸다 과거인데 그럼 이것도 과거에 일어난 일 아니냐. 그러면 현재로 쓰는 것이 아니라 던을 써야 되는 건데 왜 현재를 썼냐. 안 맞다 시제가 라는 논란이 있었는데 상대 시제 관점으로 보면은 이것이 하나의 기준인 거야. 말을 건넸을 때 지나가는 거는 현재 아니냐. 말을 건넸을 때 그 사람은 현재 눈앞에 지나가고 있는 거야. 그렇게 과거로 갔을 때 그 시간대에 일어난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거죠. 사건이 일어난 그걸로 기준으로 보면. 알겠죠? 그래서 는이 가능하다 라는 게 절대시제, 상대시제 개념입니다. 얘는 절대시제고 얘는 상대시제 개념인 거야.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크게 시간 표현은 시제와 동작상으로 됐고, 지금까지 과거, 현재, 미래를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동작상이 이제 하는 거야. 동작상은 발화시를 기준으로 동작이 일어나는 모습이에요. 현재 지금. 그래서 진행상과 완료상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 유석이는 밥을 다 먹어간다. 진행상. 달리고 있다. 진행상. 먹어버렸다. 끝난 거야. 먹어버렸다. 끝난 거. 성현이는 지금 의자에 앉아있다. 앉아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먹어간다. 이 진행이 되고 있고 달리고 있다. 밥을 먹어가고 있는 거잖아. 달리고 있는 거잖아. 먹어버렸어. 없어. 더 이상. 그다음에 앉아있다. 앉아있는 상태인 거야. 변화가 없지 더 이상. 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연결어미에 의해서도 동작상이 좀 이제 실현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연결어미. 그녀는 얼굴에 웃음을 지으면서 대답하였다. 지으면서 대답하였다. 지금이 동시상태에 일어나는 거 진행인 거죠. 그럼 밥을 다 먹고서 집을 나섰다. 먹고서 완료상 되는 거죠. 여기에 좀 추가하자면 이것이 이제 위로 올라가 볼까? 여기 이제 고있다 같은 경우 진행상으로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건데 고있다는 문장의 중의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신발을 신고 있다라는 문장이 있을 때 고 있다 때문에 진행상이다 라고만 보는데 얘를 완료상도 가능합니다. 신발을 신고 있는 중이다 가능하죠. 근데 신발을 다 신었어. 신발을 신고 있다.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도 가능하잖아요. 그런 의미 넥타이를 매고 있다. 매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매고 있던 상태다. 어때요? 가능하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중의성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같이 알아둡시다. 두 가지 다 있다라는 거까지. 그러면 이제 이론이 끝났고요. 여러분들 시간 표현에 대해서 기출 문제가 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개만 좀 이제 뽑아왔어요. 보통 이제 고3 수준의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멈췄다가 반드시 한번 풀어보고 잘 몰라도 풀어보고 좀 해봐야 돼요. 도전 한번 해보고 하시고 바로 설명 듣지 말고 멈췄다가 꼭 제발 좀 한번 풀어보고 덤벼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설을 듣기 바랍니다. 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멈춰! 다시 짠! 돌아왔습니다. 꼭 풀어봤죠 여러분들? 자, 그럼 봅시다. 이게 2016학년도 수능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고잇에 대한 얘기네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고 보도용어는 구성 고잇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어떤 의미냐? 민수는 지금 떡국을 먹고 있다. 선생님은 너를 믿고 있다. 지혜는 모자를 쓰고 있다. 처럼 A를 보니까 동작이 진행되고 있는 거, 떡을 먹고 있다. 나에서처럼 어떤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너를 믿고 있다. 모자를 쓰고 있다. 나 같은 경우는 지속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가의 고잇은 너 하는 중이로 교체해도 의미 유지가 돼요. 왜냐면 진행이니까 떡을 먹고 있는 중이다. 이런 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나의 이 고있다는 선생님은 너를 믿고 있는 중이다 하면 어색하죠. 이 진행이 아니니까 그래. 얘는 진행이 아니니까. 그래서 따라왔습니다. 가나에서는 특정한 문맥이 주어지지 않아도 의미를 확정할 수 있죠. 진행과 완료라는 것은. 근데 다 같은 경우는 문맥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으면 고잇이 두 가지 의미 모두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즉 중의성이 중의성이 발생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거래요. A는 이제 진행상이고 B는 완료상인 거니까 볼까요? 밑줄 그은 것만 잘 봐야 되겠죠? 아빠 들어오실 때 형은 뭐 하고 있었니? 형은 양치질을 하고 있었어요. 진행이죠. 진행이니까 맞지? A.
또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말 되잖아. 오빠가 너한테 화가 많이 났나 봐. 오빠는 지금 날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해하고 있다. 완료가 맞죠? B. 완료가 맞죠? 또 오해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좀 어색하잖아? 오해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니까 완료 의미가 맞고. 그 다음에 3번 가볼까요? 내일이 고모님 생신이라고 하네. 아, 나 그거 이미 알고 있어. 비완료래요. 알고 있어. 완료. 알고 있는 중이야? 아, 이상하잖아요. 완료 맞고. C는 중의성이 발생하는 거네요. 너 안경 잃어버렸다며? 괜찮아? 눈이 아주 나쁘진 않아서 안경 벗고 있어도 괜찮아. 이거는 지금 안경이 없는 거잖아. 없는 상태인 거야. 안경을 벗고, 이것이 만약에 중의성이 발생하려면 벗고 있는 중이다. 빨리 안경 쓸게. 미안해. 벗고 있는 중이다 하고 벗고 있는 상태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얘는 지금 안경 잃어버렸잖아. 없잖아, 안경이. 그러니까 얘는 벗고 있는 상태인 완료만 가능하지. C가 아니라 B가 되겠네. 정답 4번. C를 보니까 저 중에 신입사원이 누구야? 저기 있잖아. 넥타이를 메고 있네. 메고 있는 중일 수 있고 메고 있는 상태, 맨 상태, 메고 있는 중, 진행상, 그리고 안경을 맨 상태, 안경이라네, 넥타이를 맨 상태, 이거는 완료상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문제 4번에서 이것이 완료입니다. 맥락을 좀 잘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다음에 1번 문제 역시 고3 문제고 시간 좀 됐지만, 자, 시간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시제와 동작상이 있다. 시제는 발화시, 사건시 관계에 따라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동작상은 발화시를 기준으로 진행되고 있거나 완료되었음을 표현한 것이다. 이거 우리 다 배웠던 이론이죠. 어머니가 방 정리를 하고 있구나. 이거 바로 갈게요. 1번 이렇게. 방 정리를 하고 있구나. 네, 필요 없는 물건은 다 내놓았어요. 거의 그 동작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정리하고 있구나. 다 내놓았어요. 맞죠? 진행되고 있는 거. 다 내놓았어요. at은 과거잖아. 사건이 발화시에 앞선다. 먼저 일어나는 거니까 맞는 표현이고. 디귿을 보니까 잘했구나. 그런데 얼마 전에 산 책은 어디 있니? 산책, 사다에 니은 붙은 거잖아. 동사의 니은은 과거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발화시가 사건시에 앞선다. 먼저 말하는 거야. 뒤에 일어날 일을. 요거는 미래거든? 그런데 이거는 아까 설명했듯이 과거야. 과거. 즉 발화시와 사건시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문제였던 거지. 다시 한번. 미래라는 것은 지금 말하는 시점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말하는 게 먼저인 거지. 그래서 발화시가 사건시에 앞선다, 먼저 일어난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지. 답은 3번이 되겠고, 4번 가면 얻어요? 줘버렸어요. 끝났어요. 줘버렸어. 완료 맞고. 그 다음에 리얼은 공부할 친구가 오기로 했어요. 공부할 친구가 오기로 했어요. 아직 안 온 거잖아. 앞으로 올 거잖아. 미래 의미지. 그래서 발화시가 사건시에 앞선다. 이것이 미래 의미잖아. 그러니까 리얼도 맞지.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볼까요? 2번 문제. 기억 미음에 대해 탐구한 결과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뭡니까? 기억 1번, 니은 2번 그렇게 가는 거죠? 문제 보면. 자, 좀만 더 위로 올리면 거기에는 눈이 왔겠다. 지금 거기에는 눈이 오겠지? 개시
미래의 사건을 추측하는 데 쓰이고 있다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1번 보세요. 1번 보면 미래의 사건이라 그랬어요. 거기에는 눈이 왔겠다. 눈이 왔겠다. 과거잖아, 과거. 그지? 이거는 과거 사건을 추측하는 것이고요. 지금 거기에는 눈이 오겠지? 지금이야, 지금. 현재잖아, 현재. 이거는 이제 현재잖아, 현재. 그러니까 이것이 미래가 아니라 과거와 현재잖아. 눈이 왔겠다. 우리가 앞에서 했던 부분이 있는 거죠. 답이 1번 되는 거야, 바로. 2번 보니까 니은을 보니 서늘함이 아시, 과거시 나타내지 않는 경우도 있고. 볼까요? 그가 집에 갔다. 요거는 과거 맞지? 맞지? 요거 막차를 놓쳤으니 나는 이제 집에 다 갔다. 이거 과거 아니라 그랬잖아. 미래 상황을 나타내는 거라 그러지. 미래 상황. 이거 디귿을 보니 관현생 어미 리을이 붙을 때 미래의 사건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도 있고. 보통은 미래인데 내가 떠날 때 비가 올 것이다. 내가 떠날 때 비가 올 것이다. 어때요? 요거는 내가 떠날 때니까 비 올 것이다. 아직 비가 안 오는 거야. 이거는 미래가 맞지. 근데 이거는 내가 떠날 때 비가 왔다. 이거는 뭐예요? 비가 왔다니까 과거지? 요것도 과거라고 봐야 되죠. 미래가 아니라 과거 내가 떠날 때 비가 왔다. 그때 당시에 과거라는 얘기지. 그 다음에 4번을 보니까 현재 시제는 이 미래다. 그런 지금 학교에 간다. 요거는 현재예요. 근데 그럼 내년에 진학한다고 한다. 내년에 진학한다. 진학하다에 니은이 있거든. 그러니까 현재가 미래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요거 내년이니까 미래 맞지? 미음 오늘 보니 그는 키가 작다. 작년에 그는 키가 작았다. 보니까 5번 볼까요? 미음을 보니 형용사에서 현재 나타낼 때는 시제로 나타나지 않고 있군. 그래요. 형용사는 기본형이 현재 시제다. 현재 시제다. 작다? 기본형이 현재 시제다. 그렇지만 과거 나타낼 때는 at을 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죠? 답은 1번인 거. 기본 개념, 배운 거에 조금 더 응용하는 문제가 반드시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기본 개념 충실히 하고 다양한 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익히시면 더 문법 문제를 잘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21강 문법 요소 시간 표현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